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그 유엔을 생각했을 때 들어가기 전에 같았던 게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잖아. 일단 같았던 건 뭐였어? 내가 상상했던 유엔과 인권적인 부분이 되게 많았지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주에 한 이틀 정도 출근을 오피스에 하고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더라도, 그러니까 그 기간이 되게 길지.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2년. 예를 들면 뭐 인턴이 커피 타는지 커피를 타... 맞아, 그 질문도 있었어. 유엔은 정시 퇴근이 가능한가요? 청년 사무소는 일단 인턴들의 대부분이 청년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지. 인턴한테 프린트 업무를 거의 안 시키지. 안 시켰지. 그러니까 그걸 시킬 수 없다고. 이 인턴 활동을 통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어떤 인식이 높아지고 이해도가 높아지면서, 그러니까 배우는 장 같은 느낌 있잖아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 프린트 업무는 이건 배우는 게 아니잖아. 일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. 그러니까 절대 안 시켰지. 그러니까 일본 유엔 대표부에서 그렇게 되게 높은 사람이 오피스에 찾아왔다. 일단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뭐 기업이라던가 혹은 어떤 단체라고 생각하면 일단 무조건 막내분들이 재빠르게 준비를 하는. 근데 이제 유엔에서는 없지. 물 한 잔도 안 주지. 그럼 아예 물도 안 주지. 대접이 없는 거야? 물도 안 주지.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야, 물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러니까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세팅을 미리 한다, 그게 없지. 그 사람들이 뭐 높은 사람이 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준비하는 프로세스가 아예 없다? 없다.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. 이 정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수치화시켜서 얘기를 하자면 1에서 10이라고 치면 사무부총장님이 오피스에 온다? 그랬을 때 우리가 사무부총장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세팅한 게 한 10분 정도의 준비. 오신대 하고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지.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방문의 의미밖에 없는 거네.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인턴 업무 중에 되게 내가 재밌을 것 같은 컨퍼런스나 포럼 같은 게 유엔 본부 내에서 한다. 그러면 간다고 할 때 되게 처음에 내가 유엔 인턴 됐을 때 되게 낮은 자세로 가도 될까요?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그때 내 상사가 했던 말이 유엔이 너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너는 유엔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일종의 봉사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어떤 업무를 명령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.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있다. 우리가 유엔 인턴한테 줄 수 있는 권리고 베네핏이라고 얘기를 하지. 인권이란 게 좀 거대 보이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과 맞닿아 있는 환경인 거네. 업무 분위기가. 어느 정도. 본인 성격과 어떤 점이 그러면 유엔에서 일하는 게 맞았어? 그러니까 나는 원래는 혼자 일하는 성격인데 근데 유엔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팀으로서 일을 하는구나 라는 팀 소속감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배웠고 이게 참 기분 좋게 하는 게 있었어. 그게 한국에서와 유엔에서의 차이점이 뭐였길래 그게 느꼈던 것 같아? 내가 어떤 업무를 되게 큰 업무를 하나 했었단 말이야. 미국 눈이 많이 온단 말이야. 눈이 진짜 많이 온단 말이야. 그러면 보통 빨리 퇴근시킬 때가 있거든. 그때 눈이 오는데도 내가 계속 그 일을 했었고, 그래서 일을 빨리 끝 맞춰줬으니까 끝 맞춰서 내 직속 상사가 그걸 받았고, 그 직속 상사가 또 다시 다른 직원들하고 높은 분들하고 이제 그걸 공유를 했는데, 그럴 경우에 꼭 메일에 이 작업은 이분이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감사함을 표한다라는 문구들이 항상 들어오지. 마치 이거를 내가 한 것처럼 보고할 수도 있잖아. 그게 없어. 결국 최종 보고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라도 안 붙이고 그냥 여기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되는데 절대 없지. 거기에 그 문구를 꼭 넣는다. 꼭 누가 이 일을 했고 감사하게 느낀다, 감사하다 뭐 이런 게 다 들어와야지. 오히려 그게 내가 이 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걸 역으로 느끼게 해준다. 그렇지. 정확하게 나의 어떤 업무 한 것을 인정해줬을 때 내 희생의 대가가 명문화되는 과정이죠. 공식적인 문서에 들어갈 때 나를 팀으로 인정해주고 있구나. 그러면 본인의 성격과 이건 진짜 안 맞더라. 내가 여기 그 유엔에서 일하는 게. 그러니까 일단 유엔이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, 난민이 많다, 해결해야 된다 하는데, 그러니까 그런 큰 포럼 같은 걸 하면 그러니까 그 리셉션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. 되게 간소한 수준이 아니야. 되게 화려함에 그친 경우가 되게 많고, 회식을 할 경우에 되게 화려한 곳에서 할 때도 있지.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잖아. 근데 사실은 뭐 유엔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항상 비싼 걸 하지 말아야 되고
화려한 걸 항상 검소해야 하고. 가끔은 괴리가 올 때가 있지. 그러면 이제 본인이 겪었던 유엔이나 유엔에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들을 다 겪었을 때 이런 사람은 유엔에 지원해서 일을 하면은 굉장히 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. 혹은 굉장히 만족하며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사람의 유형이 있어. 내가 느낀 바로는 결론은 아무나 가도 될 것 같다. 솔직히. 그러니까 어느 정도,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지. 되게 본부에는 되게 사무적이고 되게 외교적인 것들 되게 많이 해서 그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과의 괴리가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되게 멀다 보니까 그 유엔 청년 특사 사무소에서 제일 비대화되어 있는 팀이 커뮤니케이션 팀인데 예를 들면 트위터 문구 하나로 4시간, 5시간 근무. 사진을 어떻게 이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어? 이 사진 쓰기 좋아.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긴 하지. 괴리가 느낄 수 있잖아. 예를 들면 그렇지.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유엔에서 근무를 하려면 어디 어떤 파견 나가고 인권 의식을 가지고 뭘 하고 토론하고 인권 뭐 박애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만일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유엔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들어가서 만일에 그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적응을 할 것인가.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일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본인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한국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면 유엔에 입사를 할 때 유엔 같은 곳에 입사를 하면 내가 얼마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인권에 대한 지식이 이만큼 쌓여있고 그렇게 쓰면 보고 감명을 절대 안 되지. 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것만 얘기하면 돼. 그것만. A4 용지 반장을 조금 넘기는 수준. 한 장 이상 쓴다? 아무도 안 보지. 그 정도로? 유엔은 더더욱 봐야 될 게 많거든.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8,000명 이상씩 막 지원을 한단 말이야. 그럼 그걸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능력은 무엇이다라는 걸 보여줘내는 거구나. 그렇지. 그러니까 컴퓨터 잘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뭐 어떤 그렇지.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잘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뭐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발전에 대한 생각을 했고 발명에 대해서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컴퓨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이것에 관한 일을 했었습니다가 중요하다는. 그렇지. 내가 이 정보를 왜 했습니다도 중요하지 않지. 이게 아까 말한 그거랑 약간 이어지네. 철학가들을 뽑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어떤 사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선호하는 유엔의 성향을 그렇게 볼 수 있게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부를 너무 하고 막 학문에 대해서 막 이렇게 되게 나는 아카데믹한 사람이야 한 사람인 경우에 되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되게 이렇게 현학적인 것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. 근데 그런 자세에서 조금 멀어진 사람들이 좋다. 이런 거를 내가 직접적으로 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느끼기는 쉽지 않지. 되게 대부분이 페이퍼로 하는 일들이